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바다 내음 가득한 울산 동구 주전항 앞 그야말로 해안도로에 딱 붙은 멋진 건물 한 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층짜리 근린주택 1층과 2층은 현재 카페로 운영 중이고 3층은 주택으로 지어진 구조입니다. 외관은 신축급, 바로 앞엔 바다가, 바로 뒤엔 초등학교 운동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감정가는 14억이 넘었지만 지금은 단돈 4억 9천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감정가의 34%입니다. 사실상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건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임대용으로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을까요? 아니면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몇 억 차익을 보고 되팔까요? 또 하나, 이 건물을 개인 명의로 낙찰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주전해안길의 건물 한 채를 통해 투자의 갈림길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지, 임대와 매각, 그리고 개인과 법인이라는 두 갈래의 선택을 놓고 끝까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전경매연구소에서는 2024 타경 10만 5036호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매 물건 주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279-4번지, 바로 주전초등학교 앞 해안도로에 붙은 3층짜리 근린주택입니다. 1층과 2층은 조교카페, 3층은 주택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 4차 입찰이 2025년 5월 21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4억 5천만 원을 넘는 고급 건물이지만 현재 최저 입찰가는 단 4억 9,750만 원, 감정가의 34%, 사실상 반의 반값으로 경매 진행 중입니다.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입니다. 주전초등학교 바로 앞 도로 하나만 건너면 운동장이 펼쳐지고 뒤편으로는 곧장 바다로 이어지는 주전항 해안도로가 이어집니다. 차량을 몰고 해안을 따라 달리다 보면 넓게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주전의 수종욕 카페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3층 규모로 지어진 근린주택이며 1층과 2층은 상가, 3층은 주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짙은 회색 타일 마감에 전면은 통유리로 마감되어 있어 세련되고 깔끔한 신축급 외관을 자랑합니다. 실제로도 2016년 12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비교적 최근 건물입니다. 총 대지 면적은 약 93평, 건물 연면적은 138평으로 각 층마다 활용도가 높은 평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층은 약 47평, 2층은 약 50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조교 카페로 운영 중입니다. 카페 내부에서는 바다가 그대로 내려다 보이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며 한 번쯤은 눈길을 줄만한 입지와 구조를 갖춘 공간입니다. 3층은 주택으로 지어졌습니다. 다만 법원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하 공간은 없고 옥상 출입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옥탑방이나 구조물은 없습니다. 주차 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변에 잠시 정차가 가능하고 초등학교 앞 공영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손이라는 임차인이 조교 카페를 운영 중이며 월 23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낙찰 즉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운영형 건물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3층 주택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추가 임대하거나 게스트하우스, 사무실 혹은 펜션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건물을 낙찰받아서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1층과 2층, 즉 상가 2개 층이 한 명의 임차인에게 통합 임대되어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조교 카페이며 월 임대료는 230만 원, 보증금은 2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연 임대 수익은 약 2,760만 원. 여기서 관리비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질 수익은 연 2,500만 원 내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금액이 약 4억 9천만 원, 취득세와 등기 비용, 간단한 정비비까지 포함해 총 투자금이 약
5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면 단순 수익률은 연 5% 정도가 나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도 시중 상가의 실질 임대 수익률이 3%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꽤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3층 주택 공간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3층은 건물 소유자가 전입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거주가 아닌 단순 주소 등록이라면 이 공간 역시 리모델링을 거쳐 월세 또는 일시 임대 형태로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혹은 피부관리실, 요가 스튜디오처럼 해안 관광지와 어울리는 업종으로 소형 임대를 한다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은 3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총 수익률은 연 67%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실 리스크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조교 카페 하나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곳이 비게 되면 수익이 0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분산시키는 전략이나 업종 다양화를 통해 리스크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을 따로 나누어 임대하거나 조교 카페 이외의 업종예를 들면 베이커리 카페, 소형 전식 카페 혹은 바다 전망을 살린 감성, 식당 같은 형태로 다양한 테넌트를 유치한다면 안정성과 수익성이 모두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수익은 꾸준하지만 매월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세금과 비용을 계산한 순이익을 정확히 추산해 보아야 한다는 점도 투자 전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건물을 낙찰받아서 되팔았을 때의 수익과 세금 구조를 정확한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명의로 2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두 번째는 개인 명의로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할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법인 명의로 매각할 경우입니다. 먼저 기본 조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낙찰 예상가는 4억 9천만 원입니다. 취득세와 등기비,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총 투자금은 약 5억 3천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매도는 감정가 그대로 14억 6천만 원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차익은 9억 3천만 원입니다. 이제 각 방식에 따른 세금과 실제 수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 명의로 2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단기세율이 적용되어 무려 35%에서 45%까지 부과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시 35%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9억 3천만 원의 차익 중 약 3억 2,500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여러분의 실수령 수익은 약 6억 50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 명의로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세금이 일반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게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들어갑니다. 2년 보유 기준으로는 차익의 6%가 공제되며 세금은 약 2억 6,2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실수령 수익은 약 6억 6,800만 원으로 2년 이내 매각보다 6천만 원 이상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법인 명의로 낙찰받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신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평균 세율은 약 22%이며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세금은 약 2억 6,800만 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의 실수령 수익은 약 6억 6,200만 원, 개인명의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3가지 방식의 수익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명의로 2년 이내 매각 시 실수익은 6억 500만 원, 세금 부담이 가장 큽니다. 개인 명의로 2년 이상 보유 시 실수익은 6억 6,800만 원 공제를 통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 명의로 매각 시 실수익은 6억 6,200만 원, 다만 법인 유지비와 배당 세금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을 되팔아서 수익을 얻으시려면 개인 명의로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거나 법인 명의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세금 효율이 높고 손에 쥐는 수익도 크게 유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만약 내가 이미 집이 2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라면 이 건물을 낙찰받고 매각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은 근린주택, 즉 12층 상가 3층 주택 구조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3층 주택의 존재 여부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만약 세무서에서 이 건물의 3층을 독립된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시키게 되면 여러분은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중과세율은 기본세율 20%포인트 또는 기본세율 30%포인트까지 붙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2년 이상 보유 시 세금이 2억 6천만 원 수준이었다면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될 경우 세금은 4억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수익은 6억이 아닌 5억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건물을 3층까지 모두 임대하여 2년간 수익을 올리고 그 후 감정가 그대로 매각했을 때 과연 얼마가 남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투자한 돈 대비 수익률이 몇 %인지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낙찰가는 4억 9천만 원 취득세와 등기비, 수리비 등을 포함하면 총 취득비는 약 5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이 중 70%를 은행 대출로 조달한다면 대출금은 약 3억 7,100만 원, 여러분이 실제로 투자하는 돈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대출금에 대한 연이자율은 4%, 2년 보유 시 이자는 총 2,968만 원이 됩니다. 이제 임대 수익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1층과 2층에서 조교 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며 월 임대료는 230만 원, 연 수익으로 2,760만 원, 2년이면 5,520만 원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공실이었던 3층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월 70만 원에 임대했다고 가정하면 3층 수익은 연 840만 원, 2년이면 1,680만 원입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여러분이 얻는 총 임대 수익은 7,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년치 이자 2,968만 원을 제외하면 순임대 수익은 약 4,232만 원이 됩니다. 이제 2년이 지난 뒤 건물을 감정가 14억 6천만 원에 매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 차익은 9억 3천만 원, 여기서 2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약 2억 6,200만 원을 제하면 실매각 수익은 약 12억 원입니다. 여기서 대출 원금 3억 7,100만 원과 이미 낸 이자까지 포함한 총 상환액 약 4억 원을 빼면 순수 매각 수익은 8억 원입니다. 이제 모든 수익을 더해 보겠습니다. 2년 동안 임대에서 벌어들인 순이익 약 4,232만 원, 매각으로 벌어들인 순이익 약 8억 원, 총 순이익 약 8억 4,200만 원. 처음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은 1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어오는 총 수익이 8억 4천만 원이 넘는다면 수익률은 무려 약 529%입니다. 2년 동안 건물 하나로 내 돈의 5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구조. 이것이 바로 3층까지 철저히 활용한 임대 시세 차익 복합 전략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법인 명의로 이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법인 명의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이 나뉘는데 이번 경우처럼 9억 3천만 원의 차익이라면 법인세율 22%,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총 세금은 약 2억 6,8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건 개인 명의에서의 양도소득세 2억 6,200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매각 수익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임대 수익에도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앞서 계산한 2년간의 총 임대 수익 7,200만 원에 대해 법인세 약 20%를 적용하면 세금은 약 1,440만 원, 그래서 순임대 수익은 약 5,7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개인의 경우 이자 제외 후 순임대 수익이 약 4,232만 원이었죠. 따라서 법인이 임대 수익은 더 많이 남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법인 명의가
약 1,500만 원 정도 더 이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수익을 낸 후 그 돈을 대표 개인이 인출하려면 배당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다시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즉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 자체로는 수익이 많이 남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을 가져오려면 한 번 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법인은 법인 안에 돈이 남고 개인은 곧바로 실현 가능한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운영 난이도입니다. 개인은 간단하게 부동산 하나만 관리하면 되지만 법인은 사업자 등록, 회계 기장,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까지 매년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를 반드시 둬야 하고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 명의는 단순하고 빠른 수익 실현에 적합하며 소형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는 1건 정도로 매각을 끝낼 계획인 분들께 유리합니다. 반면 법인 명의는 장기적 부동산 운영을 계획 중인 경우 여러 채를 분산 보유하거나 절세 전략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고소득자이거나 다주택자라서 개인 명의 세금이 과중한 분이라면 법인이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과 법인의 투자 방식 비교, 임대와 매각을 모두 포함한 종합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건물의 장점 즉 낮은 낙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 그리고 감정가 수준의 시세 차이까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면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건물을 낙찰받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와 주의사항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도 리스크입니다. 현재 이 건물의 1층과 2층에는 손 씨가 조교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신고는 되어 있지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없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인도 명령을 신청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자진 퇴거를 거부하거나 감정적인 갈등이 생길 경우 명도 소송과 집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 수익이 끊기고 관리비나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명도, 협상 비용과 시간, 이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3층 주택 공간의 상태입니다. 현재 3층은 외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내부 상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부 설비가 전혀 없거나 하수관, 전기, 난방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있다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 및 감정평가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권의 계절성입니다. 이 건물은 바닷가 도로변에 위치해 관광객 유입이 많은 상권이긴 하지만 이 말은 곧 계절에 따라 유동 인구의 편차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름철엔 붐비는 곳도 겨울엔 한산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교 카페처럼 테마형 업종은 비수기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업종, 운영 방식,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대출 리스크입니다. 현재 기준 금리 대비 4% 이자 조건으로 연간 약 1,484만 원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매년 수백만 원씩 추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금리 변화에 민감한 구조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대출 조건 확정 후 수익률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은 법적 체크포인트입니다. 이 건물은 근린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불법 증축 여부, 용도 지역 내 제한 사항, 도로 접도 요건, 건축물 대장과 현황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용도 변경, 리모델링, 매각 시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까지 모두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건물은 수익성이 매우 뛰어난 구조이지만 명도, 내부 상태, 상권 안정성, 이자, 부담, 법적 조건이
5가지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점검해야만 수익을 지키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현장 조사와 문서 검토를 꼼꼼히 하신다면 이 물건은 충분히 고수익과 안정성을 겸비한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울산 주전항 앞 근린주택 경매 물건 분석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구조, 입지, 임대 수익 매각 전략, 세금 분석, 대출 활용 그리고 법인과 개인 명의의 차이까지 모두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건물은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임이 분명합니다. 먼저 요약부터 드리겠습니다. 낙찰 예상 가사업 9천만 원, 총 투자 금액 5억 3천만 원, 대출 활용 시 내 돈약 1억 5,900만 원, 2년간 임대 수익 약 7,200만 원, 감정가 매각 시 순수익 약 8억 원, 전체 수익 합계 약 8억 4,200만 원, 내 돈 기준 수익률 529%.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매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작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복합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물건을 노려볼 만할까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 12억 수준의 자기 자본으로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 대출을 활용한 현금 흐름 매각 전략이 가능합니다. 2. 2년 이상 보유하면서 장기적 자산 가치를 키우고 싶은 분, 세금은 줄이고 매각 수익은 늘어납니다. 3. 내부 리모델링과 공간 활용에 감각이 있으신 분, 3층 공간을 수익화하면 수익률이 급상승합니다. 4. 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부동산 법인을 통해 자산을 굴릴 계획이신 분, 법인 명의로 매입 시 절세와 다채로운 구조 설계가 가능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분들. 1. 단기간 내 매각만을 노리는 분, 2년 미만 보유 시 세금 폭탄 위험이 큽니다. 2. 명도 문제나 현장 협상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 입찰 전 반드시 실사용자와 점유 현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3. 금리 변동에 민감하거나 대출 비율이 과도한 분, 4% 이자 기준으로 설계된 구조이며 급격한 금리 상승 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거 진짜 낙찰되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 드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이 건물 바닷가 앞 3층 상가주택 감정가 14억 6천만 원짜리 가사업 9천만 원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런 물건 한 번 지나가면 2번 다시 못 봅니다.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들으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혼자 하시기엔 명도, 세금, 대출, 리스크까지 너무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실전경매연구소가 존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실전경매연구소는 여러분이 단순히 정보를 보는 데서 멈추지 않도록 실제로 낙찰받고 수익까지 내는 것을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현장 실사, 입찰 전략, 대출 구조, 세금 절감까지 전부 컨설팅 가능합니다. 아래 설명과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두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돈이 되는 물건들 실전경매연구소가 책임지고 분석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실전경매연구소에서 보내드린 울산 주전해안 상가주택 경매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